안녕하세요. 인사이너리 신현지입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장에서 인사이너리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장에서 2021년 오픈소스 동향을 살펴보고, 세 번째 장에서는 바이너리 기반 오픈소스와 취약점 탐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사이너리는 바이너리 분석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2016년도에 창업했고,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어널리시스 솔루션인 클래러티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으로는 국방부, K뱅크, 키사, 안랩 등이 있으며, 해외 고객으로는 시스코, 지멘스, 아수스, 하이크비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기술들은 오픈소스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방식은 신기술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초창기에 리눅스, 아파치, MySQL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Git, 도커, 비트코인 프로젝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GD넷에서 2021년 테크놀로지 트렌드 리뷰에서 블록체인, 클라우드, 오픈소스를 꼽았을 정도로 오픈소스가 올해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새로운 사내 애플리케이션의 70% 이상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발되고, 기존 독점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50%가 변환되거나 변환 중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제가 침체될수록 오픈소스 사용은 증가했고, 또 오픈소스는 사용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 개발자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적은 비용으로 짧은 기간 내에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코로나 경제 환경에서 더 많이 오픈소스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오픈소스로 한정하여 2021년 트렌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든브레인스닷컴에서 발표한 2021년 오픈소스 기술 트렌드 6가지를 간략하게 소개드립니다. 쿠버네티스는 이미 이 분야의 강자이긴 하지만 2021년에는 더 많은 컨테이너가 배포되고 확장되고 자동화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쿠버네티스가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 집중화되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포그 컴퓨팅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오픈소스 기술이 앞으로 더 크고 더 나은 빅데이터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클라우드가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트렌드라고 봤고요. 다섯 번째로, 오픈소스가 더 많이 사용되고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취약점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테크 리퍼블릭에서 발표한 2021년 오픈소스 예측을 한번 볼까요? 앞장에서 말씀드린 기술 트렌드와 겹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테크 리퍼블릭 또한 쿠버네티스가 점점 단순화될 것이다, 더 사용하기 편리해질 것이다 라고 봤고요. 포그 컴퓨팅 그리고 빅데이터의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추가로 주목할 만한 예측은 2021년도 리눅스가 기업용 데스크탑 시장에서 선장할 거라고 봤고, 그 여세를 몰아서 가정용 데스크탑의 운영체제로서도 2021년 말까지 10%의 점유율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트렌드 리포트를 하나 더 함께 보시죠. 앞선 리포트와 겹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쿠버네티스의 성장, 빅데이터를 견인하는 오픈소스, 리눅스의 급성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픈소스 분야에서만큼은 2021년의 키워드가 자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세가 될 컨테이너 관리의 쿠버네티스, 두 번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더 거대해지는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부담과 레이턴시를 경감시켜줄 포그 컴퓨팅의 등장, 기업과 가정에서 점유율을 높여갈 리눅스의 부상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미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키워드는 아직까지는 주류가 아닌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2021년에 오픈소스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각자 업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드릴 내용은 바이너리 기반 오픈소스 및 취약점 탐지 솔루션인 인사이너리 클래러티입니다. 클래러티는 바이너리를 분석하여 오픈소스를 탐지하고 이에 따른 보안 취약점과 라이선스 이슈를 비주얼라이즈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클래러티는 컴파일된 바이너리 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트 언어도 지원합니다. 이어서 클래러티를 이용한 바이너리 분석 후 보이는 정보에 대해 GUI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석에 사용한 파일은 압축된 파일입니다. 샘플로 사용된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업로드를 하면, 클래러티는 업로드된 파일을 압축 해제한 후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분석한 파일은 해당 파일이 사용한 오픈소스 컴포넌트, 보안 취약점, 라이센스 정보 등을 한 화면에서 제공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박스로 표시되는 부분이 클래러티가 탐지한 컴포넌트를 보여주고 있고,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해당 파일에서 발견된 취약점입니다. 맨 우측에 갈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이 파일에서 발견된 컴포넌트의 라이선스입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에 오버뷰, 컴포넌트, 시큐리티, 라이선스, 펄리시 등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컴포넌트 기준, 취약점 기준, 라이선스 기준 등으로 관점 전환이 가능합니다. 먼저 컴포넌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컴포넌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이 샘플 파일에서 발견된 컴포넌트들의 통계를 보여줍니다. 이 예제 화면에서는 25개의 오픈소스 컴포넌트가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고 가장 많이 발견된 컴포넌트 탑3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OpenSSL, 네툴스, 스트롱스완입니다. 맨 우측에는 클래리티가 탐지한 컴포넌트 중 취약점이 가장 많은 탑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 컴포넌트 리스트 화면을 보시면 클래리티가 탐지한 오픈소스 컴포넌트 전체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같은 컴포넌트지만 여러 개의 버전이 사용되었을 때는 알 수 있도록 버전 정보를 함께 보여주고 같은 컴포넌트로 탐지된 다른 파일들의 리스트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enSSL 컴포넌트를 클릭했을 경우 보시는 화면과 같이 OpenSSL 1.0.1t와 1.0.1g, 1.0.1e 버전 이렇게 3개의 버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버전이 발견된 파일들 리스트가 해당 버전 옆에 보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관리를 위해 BOM 리스트 형태로 많이들 보시지만 특정 컴포넌트나 컴포넌트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컴포넌트 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큐리티 아이콘을 클릭하여 취약점 관점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앞선 컴포넌트 뷰에서 비슷한 UX로 화면 상단에는 분석한 파일들에서 발견한 취약점들의 통계 정보를 보여주고 하단에는 취약점 리스트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샘플의 경우 171개의 취약점이 있으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크리티컬한 취약점이 16개, 주황색으로 표시된 하이 취약점이 58개, 갈색으로 표시된 미디엄 레벨의 취약점이 83개, 그리고 로우 레벨의 취약점이 14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단에 취약점 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화면과 같이 해당 취약점 아이디에 해당하는 컴포넌트와 발견된 버전은 몇 개인지 그리고 이 취약점이 발견된 실제 파일은 무엇인지 근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약점 상세 보기 화면에서 추가적으로 이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해당 취약점이 해결된 버전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선스 관점의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라이선스 통계는 라이선스 종류를 그룹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 17개의 발견된 라이선스 중 빨간색 프로텍티브 라이선스 그룹에 속하는 라이선스가 8개, 주황색 퍼미시브 그룹의 라이선스가 7개, 그리고 기타 그룹의 라이선스 형태가 2개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견된 라이선스 탑3를 보여주고 만약에 리티게이터 코드가 발견될 경우에는 상단에도 표시가 되게 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라면 누구나 사용을 회피하거나 우회하고 싶은 라이선스가 있을 텐데요. 사용했을 경우 이슈가 될 수 있는 GPL 계열의 프로텍티브 라이선스가 그것일 것입니다. 전체 라이선스 중에 프로텍티브 라이선스만 확인하려고 할 때 필터나 검색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라이선스 리스트 중 LGPL 2.1 플러스를 클릭했을 때 볼 수 있는 상세 화면입니다. 현재 LGPL 2.1 플러스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는 GMP와 시스템 D 컴포넌트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파일명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의 다양한 기능 중 가장 기본에 속하는 BOM 뷰, 컴포넌트 뷰, 라이선스 뷰, 시큐리티 뷰에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래리티가 제공하는 기능들의 특징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리티는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오픈소스를 식별하고 빌 오브 머터리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오픈소스가 다른 오픈소스를 포함하여 함께 배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클래리티는 파일 단위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못했던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 강력한 컴플라이언스를 강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오픈소스, 즉 리티게이터 소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메카디 와 SFC 등이 있습니다. 식별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취약점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취약점을 패치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렇게 식별된 오픈소스가 가진 취약점을 파일별로, 프로젝트별로, 심각도별로 통계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클래리티는 C,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고, 파이썬 언어들을 지원하고요. 안드로이드와 iOS를 포함해 윈도우즈, 리눅스, 유닉스 등이 거의 모든 운영체제와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파일 포맷과 압축 포맷을 지원합니다. 인사이너리 클래리티의 특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리티를 활용하여 외주나 서드파티에서 받아온 소스 코드가 없는 바이너리를 분석하여 오픈소스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없이 인사이너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낮은 오진으로 오픈소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는 오픈소스를 일부분만 가져다 사용한 경우에도 오픈소스 사용을 탐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는 파일 업로드, 스캔의 원클릭만으로 모든 리포트와
위험과 리스크를 쉽게 관리 가능합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시스코나 안랩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데브옵스 시스템에 REST API로 클래리티와 연동하여 검증을 자동화하도록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고객사가 폐쇄망인 경우에도 클래리티가 설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SaaS로도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설명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